안녕하세요. 꿈꾸는 신이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봄 기운을 느끼셨나요? 저는 봄이 오는 소리를 꽃에게서 듣는답니다. 특히 이른 봄에 가장 먼저 봄의 소식을 알려주는 꽃, 앵초에게서 봄 기운을 가득 느낀답니다. 보시다시피 앵초가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색깔도 오묘하고 생긴 모습들도 다양하게, 때론 장미를 닮은 꽃망울들이 기지개를 켜며 가운데서 팡팡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벅차오르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앵초를 잘 키우는 방법과 꽃을 오래 보는 방법, 그리고 어떤 화분에 심어서 키우는지, 또 분갈이는 어떻게 하는지, 앵초에 대한 모든 것을 조목조목 알려드릴게요. 앵초는 여러 해 살이 풀이에요. 산과 들의 물가나 풀밭의 습지에서 서식하고요. 꽃이 아름답고 색이 다양하며 해를 좋아하기 때문에 테라스나 베란다 창가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키운답니다. 생육 온도는 10에서 20도 정도에서 잘 자라고요. 자라는 환경은 해가 잘 들어야 꽃도 탐스럽고 색도 진하고 예쁘게 피지만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에요.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화분을 준비했는데요. 좀 특이한 화분을 준비했죠? 보통 앵초는 여러 개일 때 한꺼번에 모아서 많이 심더라고요. 예쁜 도자기 화분에 옹기종기 모아 심으면 정말 예쁘던데, 저는 화초 위주로 식물을 키우기 때문에 도자기 화분이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화분이에요. 저면 관수용 화분인데 한 20개 정도 구입했어요. 제라늄 외에 작은 화초들은 모두 이곳에 심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요. 이 화분에 심으면 오랫동안 여행을 하여 집을 비울 때 물 관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니까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요긴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흙을 준비했는데요. 과습에 취약할 것 같아서 물 빠짐에 중점을 두었고요. 상토, 녹소토, 마사토, 펄라이트 조금, 지렁이 분변토, 그리고 병충해 예방과 뿌리 활착을 위해서 계피가루를 조금 넣어주었어요. 원래는 상토와 지렁이 분변토 대신에 부엽토와 배양토를 넣으려 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냥 상토를 사용한 거예요. 어디 뿌리를 한번 볼까요? 와, 참 실하게 내렸네요. 오늘은 앵초의 흙을 다 털어줄 거예요. 윗부분부터 흙을 다 털어주면서 하엽지거나 지저분한 잎들도 다 제거를 하고요. 아래 흙들도 모두 털어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식물의 뿌리를 건드릴 때는 흙이 마른 상태에서 털어내야 흙도 잘 털어지고 식물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데, 저는 이날 급하게 분갈이하는 바람에 흙이 좀 촉촉한 상태라 이렇게 잘 털어지지도 않고 그랬지만 최대한 뿌리를 살려가면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흙을 털어주었어요. 앵초는
젊은 시절과 고뇌에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란 꽃말을 가졌던데, 제가 공양미 300석 같은 꽃 앵초라는 재밌는 글귀를 김권재 씨 칼럼에서 보았는데요. 독일에서는 이 앵초를 열쇠꽃이라고 지칭하더라고요. 그에 관련된 전설을 하나 소개할게요. 아주 먼 옛날 독일의 산골 마을에 병에 걸린 어머니와 성격이 활달하고 상냥한 리스베스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꽃을 보면 마음이 기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들에 나갔대요. 들에서 예쁜 꽃을 발견한 그녀는 꽃을 꺾으려다가 꺾인 꽃이 얼마 살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현듯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리까지 뽑아서 화분에 심기로 마음 먹었대요. 정성을 다해서 뽑아가지고 집으로 가려는데 순간 요정이 나타나서 그 요정은 그녀의 효심을 잘 알고서 그녀에게 포상으로 정보 하나를 알려주었답니다. 요정은 매년 봄에 피는 수천 송이 앵초 중에 보물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앵초가 핀 길을 따라가면 성이 나타나는데 그 성문의 열쇠 구멍에 열쇠를 대신하여 한 송이의 앵초를 넣으면 성문이 열리니 가보아라 라고 말했대요. 그녀가 성에 도착하니까 꽃의 요정이 그녀를 환대했다고 해요. 그녀는 성 안의 수많은 아름다운 보물들 중에서 일정량의 보물을 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렸고 그 보물을 본 어머니는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며 지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독일에서는 앵초를 열쇠 꽃이라고 지칭한다고 하네요. 에고,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뿌리를 오랫동안 털고 이제 화분에 심고 있어요. 앵초는 무난하게 잘 자라는 편이지만 제라늄과 같이 여름을 이겨내기 힘들어 한답니다. 여름엔 강한 직사광선에서는 잎이 탈 수가 있으니까 반 그늘 또는 선선한 곳에 두고 키우셔야 여름을 잘 날 수가 있어요. 물은 겉 흙이 말랐을 때 화분 밑에 배수 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오도록 충분히 주어야 하지만 25도 이상에서는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물 주는 텀도 더 늘리셔야 한답니다. 그런데 겉흙이 마르면 물을 듬뿍 주라고 했죠? 앵초는 흙 위에 마사나 여러 마감재를 두르는 경우가 많아서 흙이 말랐는지 한눈에 보기가 힘들지만 잎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힘이 없고 시들시들해진답니다. 그것은 물을 달라는 신호이지요. 그럴 때 물을 주면 곧바로 생기가 돌고 잎에 힘이 생긴답니다. 물을 완전히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과습에도 조심해야 하는데 저는 저면으로 물을 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요즘같이 꽃이 활짝 필 때는 시든 잎이나 꽃대를 바로바로 제거해 주어야 새 잎과 꽃들이 계속 잘 나와서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시든 꽃을 그대로 둔다면 곰팡이가 생겨서 병충해로 이어져서 키우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시든 잎과 꽃은 바로바로 제거해주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앵초는 뿌리에 사포닌이 많아서 기관지염, 감기, 백일해 등의 거담제에 효과가 좋고 신경통, 류머티즘, 유산성 관절염 등에도 사용된다고 해요. 이제 다 심었어요. 어때요? 깔끔하고 예쁘죠? 특히 저면 관수용 화분에 심으니까 며칠씩 맘 놓고 집을 비워도 괜찮겠죠? 저는 일반 화분처럼 물 관리를 할 거고요. 집을 오랫동안 비울 때만 저면 관수로 관리할 거예요. 아, 중요한 게 있는데요. 겨울을 지나고 이른 봄 앵초의 꽃을 보기 위해서는 개화에 필요한 저온 기간이 요구가 돼요. 리갈 제라늄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온 처리를 하듯 이 앵초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잎이 12장 정도 자라나서 충분히 생장된 포기를 4도 이하의 온도에서 2개월 정도 저온 처리한 다음에 15도 이상의 온도에서 1개월 정도 관리하면 예쁘게 꽃을 피워준답니다. 이제 잘 관리만 하면 여름이 올 때까지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할 거예요. 신선한 공기를 좋아하니까 자주 환기를 시키면 더 잘 자라니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사세요. 모든 앵초들이 각기 다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앵초 중에서 연한 노란색에서 살구빛을 지나 점점 핑크빛으로 물들어가는 벨레로즈 앵초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화사한 봄 기운을 느끼기에 딱 좋은 앵초. 이 시기에 봄을 느끼고 싶다면 사랑스러운 앵초들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